이번 시간에는 우리 12주차 논술 네 번째 파일이죠. 38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참고하여 남북이 향후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윗글을 참고로 해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지문을 통해서 이제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 한번 볼까요? 자, 통일을 위한 과제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1문단 1948년 이승만 정부는 공산 정권을 출범시킨 북한을 불법 정부로 모아 북진 통일론을 내세웠고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통한 통일 주장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1960년 4.19 혁명으로 들어선 민주당의 장면 내각, 장면은 사람 이름입니다. 내각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장면이 이제 국무총리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직한 내각 정부를 말합니다.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통일 방안 선 건설 후 통일론을 제시했어. 누가요? 이승만 정권이요. 자, 특히 이 시기에는 민간 차원에서 통일 방안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중립화 통일 방안, 남북 협상, 남북 학생 회담론 등이 제기되었다. 그러니까 통일을 위한 내각은 통일을 위한 노력은 있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단 1961년 박정희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어요. 선건설 후 통일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고 통일 논의보다는 경제 건설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냉전 체제가 완화되어 국제 정세가 변화하면서 한반도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970년 남과 북의 개발과 건설에서 선의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평화통일 구상선언을 발표하였고 1971년에는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였다. 1972년에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한 합의 문서라 할 수 있는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는 당장 통일이 실현되긴 어렵다는 인식하에 선평화 후 통일이 제시된 것이고 당시 정부가 설정한 통일정책 테두리를 벗어나는 의견은 받아들이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3문단 봅시다. 1980년 정통성의 문제를 안고 시작한 전두환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정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정권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쿠데타를 통해서 정부를 조직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부 차원의 첫 공식적 통일 방안 제시인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을 제시하였고 남북 경제회담, 적십자 회담, 체육회담, 남북 이상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 공연, 교원 방문 등을 성사시켰다. 또한 민간 차원의 통일 논의도 일부 허용되었다. 그래서 여기 노력은 계속 있었네요. 그 다음 3문단 봅시다. 1988년 노태우 정부는 통일 논의 환경이 개방되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냉전 질서가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소련과 우리가 이제 수교를 맺기도 했죠.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북 간 대결 구조를 화해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특히 7.7 선언은 정당, 학계, 국민들의 견해를 수용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특징이다. 따라서 통일 논의 환경이 점차 개방되고 있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해준다. 뒤이어 등장한 김영삼 정부 역시 통일 공정회, 여야 정책 포럼, 각종 사회단체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 논의의 장을 더욱 확대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 간주되었다.
자, 그 다음 6문단 김대중 정부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개최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6.15 남북 공동선언 개최 이후 남북 교류협력이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흐름은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으로 이어져 노무현 정부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로써 김영삼 정부 이래 통일 등을 둘러싸고 국민들 사이에 뚜렷한 입장 차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자, 마지막 7문단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로 평가하고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남북간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후 현재까지도 남북대화 교류 협력은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식량자원 등 각종 교류 협력 사업이 중단된 상태며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기대감 역시 이전에 비해 약화되었다. 특히 통일 주도 세력이들 20대 젊은 층의 통일의식이 갈수록 낮아져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나름대로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남북이 향후 통일을 이루기 위해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필요성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분단 이후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론을 내세웠고 민간 차원의 방안도 제시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성장을 중시하였지만 냉전이 약화되는 국제적 분위기에 따라 평화통일 구상선언을 발표하고 7.4 남북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전두환 정부 역시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발표하여 통일을 염원했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 해체에 힘입어 통일 논의 환경이 개방되면서 김영삼 정부를 거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정상회담을 개최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 여론은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통일은 경제적으로나 한 민족의 개념으로 볼 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관심과 국민 차원의 관심이 있을 때 그 문이 열릴 수 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과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뭐죠? 논제에 대한 답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지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12주 논술은 이번 강의로 마치고요. 이제 13주 논술만 남은 상태네요. 수고하셨습니다.